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식품영양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전 부부의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임신 전이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우리는 식생활 관리를,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가 영양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영양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영양의 균형을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신 전부터 여성과 남성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상적인 아이의 출산뿐만이 아니라 출산 후 영아의 영양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 영양 상태 및 식습관을 평가하고 임신 전부터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신 전 부부의 영양 평가 및 적절한 영양 섭취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영양 상태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병력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병력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과거 병력에 따라서 우리가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병력에 대해서 상담을 꼭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채, 과일, 곡류,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 등 이 식품들 골고루 새끼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그 빈번한 탄산음료 섭취, 패스트푸드의 섭취 증가, 식사를 거르는 식습관, 이런 것들은 산전에 영양 상담 및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전 영양 상태 평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흡연 여부와 알코올 섭취, 마약 등 불법 약물 복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무기질 등 보충제 복용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A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까지 엽산을 복용하면 신경관 결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타민 A의 섭취는 끊어야 되고 엽산은 먹어야지 되는 것이죠. 칼슘과 철분은 뼈와 적혈구 형성에 중요하고, 과량의 요오드 섭취 또는 요오드 결핍은 태아의 갑상선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신 전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고, 임신 중에도 적정한 체중의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식습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심한 체중의 변화의 여부, 약물 치료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식이 장애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신부가 거식증에 걸렸다거나 폭식증에 걸렸다고 하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장애가 있으시는 치료를 꼭 받아야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출생을 위해서 그 4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다음 5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친 탄수화물로 밀가루나 빵, 설탕, 떡, 식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 성분이 체내가 대사가 될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정제당은 이런 그런 무기질과 비타민이 없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 영양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제당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필연적으로 영양 결핍 상태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또한 정제당에는 섬유질도 없기 때문에 체내에서 빠른 속도로 소화, 흡수되어 혈당질을 급격하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라면 정제되지 않은 현미, 호밀빵, 보리잡곡, 그리고 메밀국수, 오트밀 등 혈당 지수를 낮추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배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단백질 섭취는 정자 생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고기류, 가금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이며 야채와 곡물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양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우리가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과 상온에서 액체인 오일 형태의 지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체 형태의 지방은 대부분 동물성 식품으로서 동물성 지방으로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인 것이 버터, 쇼트닝, 돼지기름, 닭의 껍질, 베이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주므로 가급적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세포막과 뇌신경세포, 망막,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서 생식 환경과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불충분하게 섭취하면 정액량이 적거나 정자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신하기 전부터 필수 지방산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요.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참치, 고등어, 연어, 대구의 간, 꽁치 등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들깨와 참깨, 콩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우유나 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티놀의 형태로 흡수되어 체내에서 레티날과 레티논산으로 바뀌게 돼서 비타민 A가 되는데요. 이 비타민 A를 부족하게 되면은 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과량의 비타민 A의 섭취는 유산이나 뇌신경의 기형, 안면의 기형, 심혈관계의 기형, 흉선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의 하루의 섭취량은 10,000 IU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드름 치료제를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약물을 먹고 있다면 이 역시도 태반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적어도 임신하기 한 달 전에는 복용을 중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엽산입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임신 4주 전부터 임신 14주까지는 복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엽산은 세포 생성에 필요한 DNA 합성과 대사작용, 헤모글로빈 합성 등에 필요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한 엽산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엽산은 현미, 강낭콩, 완두콩, 호밀빵, 해바라기씨 등 곡류와 키위, 파파야, 오렌지, 파인애플 등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김과 다시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임신 중에 태아의 세포 조직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역할을 합니다. 권장량은 성인은 하루에 남자, 여자 100mg이 필요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110mg이 필요로 합니다. 수유부도 110mg이 필요하고요. 흡연자는 125m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시게 되면은 비타민 C를 100ml 이상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렌지 주스 한 컵만 마셔도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토마토, 오렌지, 레몬, 라임, 망고, 파인애플, 체리, 파파야, 딸기, 브로콜리, 아보카도, 양배추, 양파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식품 중에는 송아지의 간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칼슘과 인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로 우유와 오렌지 주스, 시리얼, 연어, 참치, 달걀, 소, 간, 치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태아 성장에도
중요한 것이 비타민 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있으면 모체의 체중 증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야의 골격 형상에도 항상성 유지가 되지 않아 골절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임신 전부터 비타민 D가 부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는 햇볕을 보기만 해도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햇볕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는 정자의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적당한 비타민 E를 유지하려면 아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E와 함께 아연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 식물성 지방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면 신경관 결손, 심혈관계 결손, 구순, 구계열, 특히 요로계 기형과 배꼽 탈장 등 발병률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임신과 선천성 기형 예방을 위해서도 종합 비타민제의 섭취는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질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 몸에 다량의 무기질이 필요한 것은 다량 무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류는 칼슘과 인, 마그네슘, 염소, 황 등이고 인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로는 철분, 아연, 구리, 요오드, 셀레늄, 망간, 크롬 등이 있습니다. 자, 칼슘은 뼈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무기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모체 및 태아의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태아 성장을 도와 태아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은 임신 중 철분 결핍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 전 여성은 18mg, 임신 중에는 27mg, 쌍태아는 60mg, 수유 시에는 20mg, 성인 남성은 10mg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의 필요량이 배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대부분 철분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육류, 홍합, 굴, 생선, 달걀, 시금치, 건포도, 근대, 자두 주스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남성의 전립선과 고환, 정액, 정자의 고농도로 존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정자를 보호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 아연이 예로부터 정력식품으로 통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굴, 쇠고기, 안심, 닭고기 등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에도 이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그 월경 주기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이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생식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므로 마그네슘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그네슘은 과일과 채소 등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주나 다량의 카페인 섭취는 마그네슘 결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술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양 섭취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전 여성과 남성의 영양 상태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생후 영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전부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임신을 위해 영양 상태를 평가받고, 만약 불충분한 상태라고 하면 식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오늘 임신 전 영양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예, 임신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영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임신하기 전부터 우리가 영양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건강한 아이를 임신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을 알아두신다면 결혼 전부터 우리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식생활을 개선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신 전 부부의 영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